5월 2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덴마크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레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정 씨는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가영 기자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레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옵니다. 정 씨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모레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150일 만에 강제 송환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 씨를 압송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 5명을 현지로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덴마크 사법당국이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가 지난 25일 결국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더 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씨는 입국 직후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검찰은 정 씨 송환이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와 재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의 2대 학사 비리나 삼성 뇌물 등 혐의 상당수가 딸 유라 씨를 위한 겁니다. 딸과 같은 재판정에 서게 될 경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온 최순실 씨가 태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딸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내 죄라는 식으로 진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 씨가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는 달리 스스로 핵폭탄급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정농단 내부 고발자 중 한 명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정유라 씨에 대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가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첫 증인 신문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에서 첫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제1번 타자로 나왔어요. 어떤 인물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하나투자증권 전 대표인데요. 네. 주 전 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증권사 차원의 반대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다가 이런저런 외압을 받고 하나투자증권 사장직에서 쫓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어떤 진술이 나왔나요? 네, 먼저 오늘 재판에서 특검이 공개한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의 진술 몇 가지를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슨 합병 시너지를 얻기 위한 합병이 아니다.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을 먹고 싶은 이재용 부회장 60대분에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가요? 네, 합병 시너지 운운은 무의미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실제 목적이다.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주 전 대표 당시 이런 내용의 보고서도 한화투자증권 이름으로 발표를 했었죠? 네, 이와 관련해서 주 전 대표는 삼성 측이 합병 반대 의견을 못 내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네. 주 전 대표는 2015년 6월 하나투자증권이 삼성 합병 관련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기 며칠 전에 하나그룹 금춘수 부회장으로부터 네. 합병의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쓰지 말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래도 주 전 대표가 관련 보고서를 내자 금 부회장이 주 전 대표를 재차 불러서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불평 전화를 받았다.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것이 주 전 대표의 진술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이런저런 회유나 압력이 왔지만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또 쓰자 결국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액면 그대로 믿어주면은 상당히 줏대가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나중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게 청와대의 뜻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진술도 오늘 나왔죠.
네,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인 네.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의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또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뭐가 놀랐다는 건가요? 네, 주 전 대표는 합병 결정이 내려지고 며칠 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박창균 전 전문위 위원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네. 오늘 재판에서 이제 그렇게 밝혔는데 전화 통화에서 박 전 위원은 나도 이해가 안 돼서 알아봤는데 청와대 뜻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 전 대표는 박 전 위원이 청와대 뜻이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상을 못했다는 건 또 뭘 상상을 못했다는 건가요? 네, 주 전 대표는 국민연금 의결권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일반적으로 상상을 못하는 것이다. 뭐 왜 개입할까 생각을 해봤다. 근데 딱히 박근혜 정부나 청와대 인사들이 그 일을 통해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게 상상이 안 갔다. 네. 이상한 일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다가 최순실이라는 조각을 넣어보니까는 퍼즐이 딱 맞춰지더라.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이네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한마디로 주 전 대표의 추리와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 변호인단 이경재 변호사는 박창균 전 위원이 청와대 뜻이라고 한 말은 신빙성이 어디에 있냐, 근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주 전 대표를 몰아세웠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욕심인지 아닌지 주 전 대표가 어떻게 아냐, 뭐 네. 당신 판단이라는 거냐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주 전 대표는 자신이 판단한 거다라고 답했고 변호인단은 독단 아니냐, 주 전 대표는 다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다 독단이냐, 네. 변호인단은 다시 당신 독단의 판단 아니냐, 주 전 대표는 모든 판단은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거다라고 응수하는 등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뭐 말 그대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내일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있죠. 뭐 어떤 진술이 나오나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법무부 검찰국 직원 등 2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찰팀은 지난 주말 사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했는데 이들에게 김영란법 위반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팀은 안 전 국장의 경우 검찰에 넘겨져야 하는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건넨 돈 봉투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대신 집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자 화가 난 화물차 운전자가 회사 화물차를 마음대로 타고 나왔습니다. 이 운전자는 차량을 훔친 혐의가 인정돼 면허가 취소됐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을 훔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재가 판단을 내렸는데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개인 승용차부터 택배 오토바이,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까지 차량들이 쉴 새 없이 거리를 오갑니다.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지만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차량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운전자들에게 면허증은 말 그대로 밥줄입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으면 굉장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면 살아가는데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화물차 운전자 김 씨는 지난 2012년 회사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자 홧김에 공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 차량을 회사 허락 없이 몰고 나왔습니다. 김 씨는 차량 절도죄에 대해선 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버스나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뿐 아니라 이런 자가용이나 오토바이 등 종류에 상관없이 남의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면, 즉 훔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훔친 차량으로 도로 안전을 위협했다거나 범죄에 사용했다든지 하는 정황과 경위 등 재반 사항에 대한 고려 없는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과다한 권리 침해라는 겁니다. 헌재가 재반 사항에 대한 고려 없는 기계적이고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우스갯거리식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일단 투표는 안 했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수영자들의 선거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선 어떤 경우에 선거권이 제한되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은 네. 1년 이사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어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즉 1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났어도 네. 수용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다 살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뭐 우리는 국민 아니냐,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은 국민 아니냐, 이거 위헌이다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그 이번 소송 제기한 그 대리한 남승한 변호사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무관심하거나 그분들의 기본권을 좀 제한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전제에 서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그 기본권 제한을 받는 국민이 소수자라거나 또는 약자라는 이유로 좀 무관심하거나 세밀하지 못한 입법을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난 금요일이죠. 헌재가 결정을 내렸죠. 네, 맞습니다. 지난 25일인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네. 즉 헌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인데요. 헌재는요, 그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네.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을 사유로 들면서 공직선거법의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인과응보 이겁니다. 네. 그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사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네. 어쨌든 뭐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선거권도 빼앗겨 봐야 뭐 이 소중함도 알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네. 자유도 선거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권을 박탈당해 봐야 선거의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 법치주의에 대한 준법 의식도 제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앞서 재판관 7대1 의견이라고 했는데 1 소수 의견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얘기인데요. 뭐 네. 다수 의견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네, 입장입니다. 네. 뭐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과 준법 의식을 높인다는 게 과연 어떠한 연관이 돼 있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되레 선거권 박탈을 통해서 기결수의 반사회성 그리고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를 했고요. 네. 나아가 선거권을 보장을 해야만 이 준법 의식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2014년에도 이 수용자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선거권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있었죠. 네, 당시에는 현재는요. 네. 집행유예자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고 네. 수용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국회는 그해 8월에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고요. 뭐 현행 1년 이상의 금고와 징역형을 받은 수용자에 네. 대한 선거권 제한으로 뭐 대상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이것도 나라마다 천차만별인데요. 네. 일단 미국은 또 주마다 법이 너무 달라서 네. 다 각계각색이고요.
호주와 이탈리아의 경우는 징역 3년 이상, 금고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받은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독일의 경우는 아예 판사가 뭐 개별 법에 대해서 선거 제한 연수를 다 선고를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고요. 캐나다, 뭐 이스라엘,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수용자에게 모든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도 수용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헌재 소송을 대리한 남승환 변호사가 네.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 제한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지만 네. 그 지금은 투표를 하는 게 또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는 것처럼 참정권의 확대 보장은 아직도 진행 중인 역사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참정권 확대 쪽으로 가기는 가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우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임대차 보증금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를 30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법률구조공단의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부 등에 설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선 대리인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국선 대리인단은 연수에서 헌법재판 실무 및 주요 쟁점과 최근 헌재의 주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참여 반부패 청렴 수기 공모전을 엽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4일까지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투신한 김모 경감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김 경감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판결했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5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